절대로 살아서 돌아갈 수 없는 호텔이 미국 시카고에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 호텔은 100개가 넘는 방과 숨겨진 비밀 통로, 시체를 단숨에 지하실로 떨어뜨릴 수 있는 낙하장, 그리고 독가스가 나오는 호텔. 1800년대 후반 미국에 있었던 살인 호텔, 미국 최초로 기록된 연쇄살인 사건. 이 경악할 만한 사건의 진실은? 이런 호텔을 만든 남자의 정체는? 그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범인의 발자취. 1861년 5월 16일 미국 뉴햄프셔 길맨텐에서 허먼 웹스터 마젯이 태어납니다. 허먼의 아버지는 농업을 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허먼의 아버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죠. 하지만 이런 신앙심에 반하여 허먼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에 취해서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 기독교 신자였던 아버지는 허먼에 대한 폭력을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들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로 정당화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허먼의 문제는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허먼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집에선 육체적인 고통, 학교에선 정신적인 고통, 허먼은 지역 속에서 사는 느낌이었겠죠. 그런데 이런 허먼의 인생에 커다란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허먼을 괴롭히던 아이들이 마을 의사가 왕진을 나가 병원을 비운 사이에 허먼을 병원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아이들은 병원에 있던 해골 모형의 팔을 떼서 허먼의 얼굴에 가져다 대거나 이 해골을 허먼에게 밀어뜨려서 괴롭혔다고 합니다. 훗날 허먼은 이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무서웠다. 하지만 조금 지나자 나 자신이 인체에 흥분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이 경험을 계기로 허먼은 죽음이라는 것과 마주하게 되고 그 결과 해부학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허먼은 자신의 왜곡된 욕구를 채우려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괴롭힘 속에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었을까? 동물의 해부에 집중하게 됩니다. 처음엔 개구리나 도마뱀이었지만 나중에는 토끼, 고양이, 강아지까지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광기에 눈을 뜨는 허먼.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허먼은 1877년 16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모를 떠나 독립하게 됩니다. 허먼은 17살에 클라라라는 여성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 후 아들인 로버트도 낳으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허먼은 아내의 아버지의 재력에 기대서 21살에 교사 일을 그만두고 미시간 대학 의학부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허먼은 1884년 23살에 의사 면허를 취득합니다. 이때부터 허먼의 광기가 시작됩니다. 대학교에 다니던 허먼은 의대에 제공되는 시체를 몰래 훔쳐서 가지고 놀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체하거나 불태우면서. 그리고 허먼은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보험에 들었습니다. 네, 허먼은 이 가상의 인물과 시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게서 사망 보험금을 탔던 겁니다. 이런 자극적인 대학 생활을 끝마친 허먼에게 결혼 생활은 그리 즐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클라라와 이혼을 하면서 집에 가지 않게 되는 허먼은 미국 곳곳을 돌면서 범죄에 손을 대게 됩니다. 참고로 주변의 평판으로 허먼은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어릴 적 소심했던 그가 아니라 활발하고 말도 잘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을 유혹하는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허먼과 만나게 되는 여성들은 실종되는 불가사의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허먼이 뉴욕에 살고 있을 때에는 허먼이 살고 있는 곳 근처에서 소년이 실종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처 주변에서 증언으로는 허먼이 그 소년과 자주 놀아주었다. 이런 증언의 허먼은 소년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소년의 행방불명에 자기는 관계없다고 부정을 합니다. 하지만 증언을 한 후 허먼은 바로 뉴욕을 떠납니다. 이후 허먼은 필라델피아로 가서 약국에서 일합니다. 이렇게 허먼이 일하는 약국에서 한 소년이 이 약국의 약에 중독되면서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허먼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사건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허먼은 이런 일이 있고 바로 필라델피아를 떠납니다. 그리고 허먼은 미국 각지에서 결혼 사기와 보험 사기로 돈을 벌어들입니다. 1886년 허먼은 시카고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먼 웹스터 마젯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가명 헨리 하워드 홈즈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허먼은 왜 가명을 썼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도 사기를 치고 다녀서 전 이름을 사용했다간 잡힐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허먼, 아니 홈즈의 더욱 심각한 관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살인 호텔의 탄생. 시카고로 이주한 홈즈는 엘리자베스 홀튼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하며 홀튼에게 신뢰를 받은 홈즈는 이 홀튼에게 이 약국을 인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홀튼 부인은 동의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홈즈는 사기를 치긴 하지만요. 대출을 받아 약국을 산 홈즈에게 드디어 자기의 약국이 생깁니다. 미국에서 발행된 여러 책에서 묘사하기를 이 홀튼 부인은 나이가 상당히 많고 약국을 부부가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죽자 홈즈가 홀튼 부인에게 약국을 인수했다. 그리고 인수가 끝나고서 홈즈는 대출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홀튼 부인이 홈즈를 고소하고 얼마 후 행방불명이 되었다. 홈즈는 홀튼 부인은 친척이 있는 캘리포니아로 이사했습니다 라고 변명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홀튼 부인은 홈즈보다 고작 몇 살 연상 위였고 홈즈와 미시간 의학대학의 동문이었다고 합니다. 홀튼 부부는 홈즈 생애 내내 캘리포니아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홈즈는 이렇게 약국을 인수하고 그 앞에 공터를 사 거대한 2층 집을 짓습니다. 이 집은 그 지역 거주민들이 홈즈의 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거대했다고 합니다. 1893년 시카고에 엑스포가 열립니다. 곧 넘쳐나는 관객들의 돈냄새를 맡은 홈즈는 엑스포 1년 전 1892년에 자신의 집을 호텔로 3층으로 개조합니다. 방의 수가 100개가 넘었던 홈즈의 호텔은 일반적인 호텔과 달랐습니다. 모든 방에는 엿보기 위한 구멍이 있고 숨겨진 슬라이드 문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안쪽에서 열리지 않는 문, 위쪽으로 올라갈 수 없는 의미 없는 계단, 그야말로 미로였죠. 그리고 독가스가 나오는 방, 돌로 된 아궁이처럼 된 방으로 그 속에서 사람을 태워 죽일 수 있는 방, 바닥에 구멍이 있어 지하실로 바로 낙하되는 방, 그리고 이 지하실에는 수많은 고문 기구와 해부를 위한 도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호텔은 허먼의, 홈즈의 오랫동안 참고 참았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성이었던 거죠. 홈즈는 이런 호텔을 여러 업자를 고용해서 건설했습니다. 업자들에게 너무 오래 걸린다고 자르고 다른 업자들을 불러와 작업하면서 그 업자들에게도 여러 이유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고 잘랐습니다. 홈즈는 최대한 돈을 아끼면서 이 호텔의 구조를 알리지 않으면서 건설하는 데 성공합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홈즈의 광기. 홈즈의 호텔이 영업을 시작하고 얼마 뒤 시카고 엑스포가 열립니다. 1893년 시카고 엑스포에는 2,7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왔습니다. 그리고 홈즈의 예상대로 홈즈의 호텔은 크게 번창합니다. 홈즈는 매일매일 오는 관광객 속에서 군침을 흘리며 사냥감을 고릅니다. 홈즈가 좋아하는 사냥감은 돈 많고 혼자 여행 온 미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던 시대에서는 혼자 여행을 간다며 사라진 사람은 굉장히 찾기가 힘들었겠죠. 이 당시는 CCTV는 물론 휴대폰도 없던 시대니까요. 홈즈는 여성을 지하실로 끌고 들어가 잔인하게 고문했습니다. 홈즈는 가스실에 여성을 집어넣고 지식하는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홈즈의 호텔에는 거대한 금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적어지는 산소에 괴로워하며 죽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홈즈가 처음으로 죽인 상대는 줄리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줄리아는 홈즈의 약국에 있던 장신구 판매점에서 일하던 직원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줄리아는 남편 몰래 홈즈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줄리아의 남편은 충격에 직장을 그만두고 시카고를 떠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양육권 소송도 있었지만 줄리아가 이겨서 딸은 줄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보내고도 줄리아는 홈즈와 계속 만남을 지속해갔습니다. 이후 줄리아는 그녀의 딸과 함께 1891년 크리스마스 무렵 갑자기 행방불명됩니다. 이것이 시카고에서의 홈즈의 첫 살인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홈즈와 줄리아 사이에 아이가 생겨 홈즈가 줄리아를 직접 낙태시키면서 살해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홈즈는 살인을 하면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모습, 상황을 전부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홈즈는 시체를 처리하면서 돈도 받을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과거 의대생이었던 시절의 인맥으로 해고를 연구하는 연구소와 시카고 의대에 시체를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대학은 시체를 받고 그 답례로 홈즈에게 많은 돈을 지급한 것이죠. 일반인이 시체를 공급하는 거 엄청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괜찮은 표본을 얻기 매우 어려웠기에 이런 고마운 공급자에게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홈즈가 죽이는 모든 시체들을 대학교에 공급할 순 없었습니다. 그럼 홈즈는 나머지 시체를 어떻게 했을까요? 강한 산 같은 것으로 시체를 녹이거나 전부 소각해서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1983년 8월 13일 홈즈의 3층 호텔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홈즈는 건물에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들은 홈즈에게 돈을 주지 않고 오히려 소송을 했습니다. 홈즈가 일부러 불을 지렸다는 혐의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홈즈는 1984년 7월에 아무 미련 없이 시카고를 떠납니다. 범인의 최후. 시카고를 떠난 홈즈는 미국 전역을 돌면서 보험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홈즈에겐 벤자민 피젤이라는 공범이 있었습니다. 나의 죽음을 위장해달라. 그리고 내가 죽어서 나온 사망보험금을 내 아내에게 줘라. 그 보험금의 일부를 받기로 한 홈즈. 하지만 홈즈는 이 공범을 진짜로 죽여버립니다. 영화에서 손수건으로 사람을 기절시키는 수면제가 있죠. 그 수면제 클로로포름으로 의식을 잃게 하고 벤자민 몸에 불을 붙여 죽입니다. 그리고 홈즈는 부인에게 벤자민을 런던에 갔다면서 벤자민 부인과 자녀 5명을 데리고 미국 북부 전역과 캐나다를 여행합니다. 그리고 홈즈는 벤자민의 딸들 역시 죽여버립니다. 아이 2명을 큰 트렁크에 넣고 질식시킨 거죠. 결국 경찰에게 알려져 홈즈는 살인죄로 잡히게 됩니다. 경찰은 홈즈의 임대집도 수사했으며 거기에선 벤자민의 아들의 뼈 조각과 이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홈즈가 보험 사기만 친 것이 아니라 살인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경찰은 좀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홈즈의 호텔까지 수사하면서 호텔에서 홈즈의 어둠을 전부 발견하게 됩니다. 홈즈는 내가 죽인 사람의 수는 28명이다. 자백합니다. 하지만 홈즈의 호텔을 방문하고 사라진 여성, 홈즈와 연인이 되자 행방불명된 여성, 호텔에서 발견되는 시체, 이런 정황을 전부 조합해 봤을 때 홈즈가 죽인 사람의 수는 200명이 넘었습니다. 이에 홈즈는 나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홈즈는 1896년 5월 7일 교수형으로 처형당합니다. 이렇게 교수형이 확정되고 나서도 홈즈는 침착했습니다. 두려움, 불안, 우울증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홈즈는 자기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시체를 훔쳐서 해부용으로 사용할까봐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자기의 시체를 시멘트로 묻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홈즈가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 마지막 남길 말은 뭐냐 라는 질문에 천천히 죽여줘. 하지만 실패는 하지 말아줘. 그리고 홈즈는 20분 동안 매달려 있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최초 연쇄살인범으로 기록된 헨리 하워드 홈즈, 아니 허먼 웹스터 마젯이 35살의 나이로 처형되었습니다. 제가 홈즈가 엄청나다고 생각되는 점은 홈즈가 시카고의 호텔을 떠나고서 벤자민과 그의 가족을 죽이지 않았다면, 살인을 멈췄다면 그의 범행은 밝혀지지 않았을 거라는 점입니다. 물론 그의 인생이 피로 얼룩져 있었기에 멈춘다는 선택은 없었겠지만요. 미국 네티즌의 반응.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미국 네티즌의 반응입니다. 호텔을 지은 방식이 매력적이야. 완벽한 계획이 아닌 작은 부분들만 건설업자에게 주었던 점,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을 거라며 즉시 해고한 점, 완공되었을 때 시설의 배치를 홈즈만이 알고 있었다는 점, 그는 정말로 진심으로 병든 천재, 괴물이었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그가 신용으로 거대한 은행 금고를 샀다는 점이야. 그는 금고에 대해서 돈을 갚지 않았어. 그래서 금고를 압류하러 왔을 때 계속해. 근데 내 건물 손상시키면 나는 고소할 거야 라고 말했대. 이 결과 은행 금고는 그가 가지게 되었어. 와, 족같은 새끼네. 내가 가장 소름 끼쳤던 점은 가족들에게 해외로 가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가족 행세를 하는 편지를 쓰는 점이었어. 홈즈의 호텔은 1895년 8월 원일몰을 화재로 불타 없어지고 지금 그 자리에는 우체국이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에는 호텔 지하실의 일부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미국 네티즌들은 우편물과 죽은 자의 영혼을 당신의 우편함으로 배달합니다. 나는 그 우체국에 방문하는 다큐멘터리를 봤어. 우체국 직원들은 그곳이 살인 호텔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지하실에 유령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